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것은 판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요. 내가 별다른 말이 있을 때까지는 듣습니다. 1829년이 있습니다. 재밌게 듣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입장에서 이게 순조임금 때예요. 순조임금 때.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이 순조죠. 그 순조임금 때거든요. 1883년이 나옵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서 이게 뭐예요? 갑신정변이 1884년이에요. 갑신정변보다 딱 1년 앞서죠. 어디에서?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미국인데 1829년에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829년에 정치가 결정과 집행관리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정치가 결정도 하고 집행관리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지. 행정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83년이 되면 정치에서 행정이 독립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83년 이전에는 뭐예요? 행정이라는 독자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학도 있었다 없었다? 행정이 없었는데 행정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1883년에 이 정치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일부가 떨어져 나와요. 그 일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83년도가 되면 이때는 정치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행정이라는 독자적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행정은 무엇을 해요? 이걸 해요. 정치가 가지고 있던 두 개 중에서 정치는 이걸 하죠. 행정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뭐 집행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정을 연구하는 게 뭐예요? 행정학이잖아요. 최초 행정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83년도에 이게 나오죠. 그러면 87년도에 이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학문이 나오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행정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행정학은 83년과 87년 이 사이에서 성립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몇 년이에요?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역사가 짧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독립된 학문적 시스템이 없어요. 다른 학문을 계속해서 빌려다 써요. 빌려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학의 이론도 굉장히 들어와 있고 경제학의 이론도 들어와 있고 정치학의 이론도 들어와 있고 사회학의 이론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을 좋은 말로 뭐예요? 융합사회학이라 그래요. 나쁜 말로는 짬뽕이고 학문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도전받아요.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이냐고.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가짜로 말하면. 없는 게 없죠. 그러면 이런 행정학이 성립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봅시다. 그럼 정치와 행정을 여러분 한번 구별해요. 얘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얘들이 결정해? 행정학은 왜 너희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집행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을까? 봅시다. X달러가 있죠. 좀 달러로 하면 그런가? 미국 이론이라 X달러로 표현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5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 5조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몇 조, 몇 천억 이렇게 다룹니다. 재무행정에서. 왜? 국가 돈이니까. 가정경제와 국가재정은 달라요. 가정경제와 국가재정은 다릅니다. 5조가 있습니다. 이 5조라는 돈을 오케이? A 사업에는 배정하고 B 사업에는 배정하지 않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예산을 청년 실업에 5조를 4,900억이죠. 4조 9천억이죠. 그저께 추가로 된 게 청년 실업에 5조라는 돈을 씁니다. 다른 데는 안 씁니다. X달러를
일반화시키면 A 사업에 쓰지 B 사업에 쓰지는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왜일까요? 희소해서 그래요. 뭐가? 자원이 희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A 사업도 하고 B 사업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A 사업은 안 돼, B 사업을 못 해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래요. 맞잖아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자원이 희소하니까 모든 걸 못하고 일부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갑시다. 자원이 희소한데 여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쓸 것인가 여기에 쓸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린 지금 민주주의 국가예요. 누가 해야 돼요?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매번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럼 국민 투표 비용이 더 많은데?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신탁받은 자가 해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신탁받은 자.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신탁받은 자가 누구예요? 정치 세력이에요? 관료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국민들로부터 선출됐다.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에요.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신탁받았죠. 그래서 뭐한다? 우리가 6월달에 선거했었죠.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4년 후에 다시 국민들한테 재신임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재신임 받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국민들이 선출해준 이들이 뭐한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결정해 놓은 걸 집행 관리하겠다. 이 컨셉으로 최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들은 왜 결정을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집행만 관리만 해야 되느냐. 최초의 행정학이 성립됐을 때. 언제? 19세기에. 이때가 19세기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이 2018년이죠. 그럼 20세기예요? 21세기예요? 21세기. 그러니까 1988년은 20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는 19세기예요. 19세기입니다. 그러면 뭘 행정학이 연구 대상으로 한 행정이냐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이 시대 때도 행정이 있었어요. 근데 행정학이 연구한 행정은 아니라니까. 조선시대 때 행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행정학이 말하는 행정은 아니에요. 행정학이 말하는 행정은 이 관점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임용의 기획운동이에요. 그러면 임용의 기획운동이라는 누구든 시험 볼 자격을 동등하게 주는 겁니다. 양반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 시험 보는 자격을 동등하게 주는 이게 임용의 기획운동이에요. 기획운동. 그럼 누가 공무원으로 되는 거야?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죠.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근데 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굳이 합격을 해요? 시험 점수가 낮은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이유가 뭐예요? 시험이 무엇을 측정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능력을 측정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이고. 그러면 시험이 능력을 제대로 측정 못하죠. 그 시험 곧바로 폐지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어디서 배워요? 인사행정 가서 배울 거예요. 시험이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죠.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근무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럼 그 시험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용의 기획운동이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정치 세력이 6월 달에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봐요. 떨어졌다고 해서 공무원도 그만둬요? 공무원은 계속 근무를 해요?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물러난다고 해서 공무원까지 물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뭐한다?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받거든요. 오케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정치인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정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충성하는 걸 정치적 중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관료를 우리는 직업 관료라 그래요.
이 직업관료가 하는 것을 행정이라 그래요. 그럼 직업관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험 봐서 됐죠. 시험을 봐서 됐지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전무적 능력으로 이들이 결정해 놓은 걸 집행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게 최초의 행정학이 성립된 거예요. 이게 언제? 19세기. 이렇게 성립된 행정학이 지금 21세기 이 시대까지 이어온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정치가 결정했죠. 행정이 집행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쭉 흘러와요. 그러다가 큰 세계사적 변화가 발생해요. 오케이.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행정이 결정까지 하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이 결정과 집행관리를 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이 결정과 집행관리를. 그러면 정치는 뭘 한대요? 정치는 결정을 하는데 이때 결정과 이때 결정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상이 발생하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봅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였냐면 430조예요. 중앙정부 예산이 430조인데 이게 이제 예산이 배정된다는 거, X달러가 B사업이 아니라 A사업에 배정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관료들이 결정해요. 관료들이 결정해서 언제? 10월 2일일까 9월 2일일까? 9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재무행정 가서 배우거든요. 다 결정해가지고 9월 2일 날 국회로 넘겨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 결정해서 넘기면 국회의원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서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정을 누가 해요? 관료가 해요. 그럼 정치 세력은 무엇을 해요?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면 회장님이 결정권자잖아요. 제일 높잖아요. 그럼 회장님이 결정을 해요? 부하들 해온 걸 보고 서명만 해요. 서명만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하면 되잖아. 자기가 결정권자인데 마음에 안 들면 결재판 던져보죠. 다시 해오라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결정할 능력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결정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봅시다. 5만 원 있어요. 5만 원. 그러면 결정할 수 있죠.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오케이. 친구도 커피 한 잔 더 사주고 쭉 되는데 5조 갖고 뭐 할 거야? 5조란 돈이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돈인지가 구성이 안 된다니까? 무슨 5조까지 갈 필요도 없다. 5조까지. 5억도 잘 구성이 안 돼요. 근데 5억은 좀 되죠. 왜? 우리 집이 5억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50조 이렇게 갚버리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50조면 100돌 몇 장이야?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감당이.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위 관료 집단들을 고도의 전문가로서 무장된 관료 집단이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결정해서 넘기면 뭐한다?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형식적인 결정권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봅시다.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하나를 더 해봅시다. 우리가 봅시다. 희소한 자원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가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희소한 자원. X달러를 A한테 배정하고 B한테 배정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희소한 자원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면
시장이 있고 정부가 있어요. 계속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근데 가볍지 않을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봅시다. 왜 뜬금없이 미국의 1829년은 뭐냐면 1829년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잭슨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이에요. 취임연도. 취임연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뜬금없이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 행정학은 미국의 학문이에요. 뭐라고? 미국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행정학은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은 자본주의예요. 그럼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뭔다?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의 배분 방식이 뭐예요?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뭐예요?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경쟁이에요.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은 경쟁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자원 배분 방식은 뭐예요? 경쟁 아니에요. 그럼 뭘까?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력. 권력을 행사해서 뭐 한다? 명령하면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권력을 행사해서 명령하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서적 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서적 통제라고 표현합니다. 개서란 말은 하이어라키.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상사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하는 거. 이걸 계층제 또는 개서제 이렇게 표현해요.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요. 아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원래는 이 방식대로 자원을 배분한다. 이 방식대로 자원을 배분한다.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행정학은. 자본주의. 원래 이 방식대로 자원을 배분해요. 그러면 이 자원 배분 방식이 실패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요. 정부의 자원 배분 방식은 이거예요. 개서적 통제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실패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정부가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부활하죠. 이걸 민영화라고 그래요. 민영화. 시장이 부활하는 거. 그러면 시장이 부활했다는 기초 개념이 뭐예요? 이 방식대로 다시 자원을 배분한다는 거예요. 경쟁의 방식대로. 다시 한번.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뭐다? 경쟁이에요. 경쟁. 오케이? 그러면 이게 실패한 걸 뭐라 그래?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가 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럼 정부가 개입한다는 뜻이 뭐예요? 이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는 거. 이 방식으로. 그러면 이 방식의 자원 배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민영화를 하는 거죠.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걸 민영화라 그러고 뭐다? 다시 경쟁의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경쟁의 방식을. 오케이?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연속선상에 계속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골격에 쉽게 말하면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골격을 갖추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민영화의 개념, 교재에 나와 있는 민영화의 개념을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민영화 뭐다? 경쟁의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민영화의 개념 쓰라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 시험 문제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봐요. 어디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없어요. 그냥 경쟁의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그럼 시험을 무엇으로 낼까? 경쟁이라는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을 시험 문제 내는 거고 경쟁이라는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을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럼 봅시다.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 경쟁입니다. 경쟁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장은 누구와 누가 경쟁하는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 알 필요 없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요. 수요자는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공급자는 그렇게 잘하면서 둘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걸 경쟁이라고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커피 싸게 사 먹고 싶어요? 비싸게 사 먹고 싶어요? 싸게. 그럼 비싼 데 가요? 싼 데 가요? 싼 데. 그러면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죠. 근데 왜 비싸게 못 팔아요?
여러분들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요. 대부분 그래서 뭐 한다? 1,000원에서 1,200 사이에 아메리카노 돼 있죠. 그게 바로 경쟁의 힘이에요. 자원 배분 효율적이거든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다음에 주의합시다. A 커피숍이 있습니다. 오케이. B 커피숍이 있습니다. C 커피숍이 있습니다. A 커피숍 1,000원입니다. 1,500원입니다. 한 잔에 2,000원입니다. 이쪽부터 A, B, C 어디로 가요? 각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A, B, C 어디로 가? A, B, C. A?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1,000원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한다고? 테이크아웃만 돼. 앉을 수가 없어. 난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C로 갈 거야? C로? B도 갈 수도 있잖아. B도 될 수 있는데. 아 근데 여기는 스터디를 못해? 그럼 이쪽으로 간 거야?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할 수 있죠. 많은 거. 또는 뭐 한다고? 싼 게 그거다고 맛이 없어? 딴 데로 갈 수 있죠. 이건 망하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다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으로 변수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사회과학이죠. 사람을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반드시 대전제가 뭐예요? 다른 모든 변수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과학의 대전제니까 이 말을 안 써줘요. 다른 모든 것은 일정해요.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룰이에요. 룰.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럼 사회과학은 뭐예요? 주어진 변수만 갖고 선택을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수를 만들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맛이 없을 거야. 또는 뭐 한다고? 스터디 카페가 안 될 거야. 자리가 없을 거야. 왜 본인이 변수를 만들어? 변수는 누가 만드는 건데? 출제자가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론이나 제도나 배울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주어진 변수만 갖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행정학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걸 대전제로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니까 뭐 한다? A로 가는 거예요. 왜? 왜? 이게 나의 이익에 일치하거든요. 이게 나의 이익에 일치해요. 그러죠? 이것이 나의 이익에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사익이에요. 여러분이 국가의 이익 또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데 이거 공익으로 연결돼요. 오케이? 이게 공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 공익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뭘 통해서 공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종국 선생님한테 경제 배울 때는 이 가격이 그걸 연결시킨다고 그래요. 가격이. 행정학은 가격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경쟁의 방식이 이렇게 가는 거죠. 경쟁의 방식이.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공유로 가? 다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공유로 가는 거야? 봐. 여러분도 경쟁에서 일이 같잖아. 그럼 이 A, B, C 컵에서 또 경쟁해요, 안 해요? 경쟁하죠. 그럼 여기는 사람이 줄 서 있죠. 여기는 줄 서 있어요, 안 했어요? 안 서 있어요. 그럼 얘들은 망해요. 그럼 망해요? 아니면 가격을 내려요? 가격을 내려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죠.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을 한 거예요. 1,000원짜리 커피숍으로. 근데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한다? 전체가 뭐 한다? 1,000원에 배분되는 거예요. 즉 뭐 한다? 이 점에서 1,000원에 배분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이게 뭐 한다? 시장의 자원 배분 방식이에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면 시장이 우수하다 그래요. 시장이 우수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경쟁의 방식이죠.
그러면 이 경쟁의 방식에서 공익으로 연결 안 돼요. 이 경쟁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장 실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의 경쟁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해 못해도 돼. 10분은 더 나올 건데 이제 이쪽으로 와봐요.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봅시다. 다시 우리가 여기 좀 봅시다. 이 시대 때는 정치가 결정과 집행을 다 했죠. 언제? 1829년. 순조 임금 때. 오케이. 정조의 아들. 순조 다음이 누구예요? 헌종. 헌종 다음이 누구예요? 철종.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래요? 순헌철의 시대라 그래요. 조선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순헌철의 시대. 내가 틀린 말. 순헌철의 시대라고 그래요. 순조와 헌종과 철종의 시대. 이렇게 됐죠? 그럼 이쪽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결정을 집행하죠? 그러다가 다시 뭐한다? 정치는 결정만, 얘는 집행과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이 시대 때는 행정과 경영을 유사하다고 봤을까? 다르다고 봤을까? 집행 관리잖아요. 다시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봐봐. 경영이 있단 말이에요. 경영.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제 경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영은 결정을 할까 안 할까? 행정학에서는 결정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은 봐봐요. A를 할까 B를 할까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 목표가 주어졌잖아요. 경영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윤국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을 집행하고 관리할 뿐이지 돈을 벌 것인가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 그거 고민 안 해요. 왜? 이윤국대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기업이 이윤을 못 벌면 어떻게 망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할 것인가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단지 뭐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집행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뭐라고 표현해요? 집행관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집행관리. 그럼 왜 갑자기 경영이 나와요? 시장을 연구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맞죠? 시장의 경쟁이잖아요. 그게 경영인 거죠. 그러면 최초 행정학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로부터 행정을 떼어낸 거야. 그럼 행정이 뭐한다? 경영과 가깝다고 봤던 거야. 최초 행정학은. 다시 한번. 최초에 그러니까 1883년과 1887년에는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해. 그럼 우리는 집행관리만 하고 이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해. 그럼 우리는 뭐한다? 시험 봐서 되는 사람들이 할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정치와 바이바이 했단 말이에요. 독립선언을 했죠. 그럼 뭐하고 가까운 거예요? 집행만 관리만 한단 말이에요. 집행관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경영도 집행관리만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집행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은 뭐예요? 정치 세력이 결정해 놓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과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이 같게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영과는 같아요, 틀려요? 경영은 이것만 하는데 행정이 이것까지 하니까 달라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한다? 다 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 때 행정이잖아요. 정치잖아요. 이 시대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까?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게 핵심인데 봅시다. 이 관점은 뭐예요? 이 관점은 행정과 경영을 유사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 관점은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다뤄봅시다. 여기 좀 볼게요. 내일이면 송상호거든요.
나하고 성이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사람.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심각한 거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할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을 연구하는 이론도 있는 거고 차이점을 연구하는 이론도 있는 거예요. 행정학 이론들 중에 이론 현실이 아니라 현실은 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맞잖아요. 눈 두 개예요. 이 친구도 눈이 두 개지 이 친구는 무슨 눈이 세 개예요. 맞죠? 저는 귀 두 개죠. 이 친구도 귀 두 개예요. 코 하나죠. 이 친구도 코 하나예요. 나도 결혼했죠. 이 친구도 결혼했어요. 아 이게 공통점이라니까? 공통점이 있죠. 뭣도 있어요.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송상호와 송중기를 비교할 때 공통점을 연구하고 싶어? 차이점을 연구하고 싶어? 차이점을 연구하고 싶어. 아니 그걸 한 번도 주저없이 그렇게 말을 해면 나는 어떻게 좀 주저 좀 하고 이야기 좀 해주지?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행정과 경영은 공통적인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행정학 이론들 중에서는 공통점을 연구하는 이론들도 있고 차이점도 하는 이론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을 연구하는 이론들은 뭐예요? 행정을 집행관리로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통점을 연구하는 것은 행정과 경영을 같다고 보는 거예요.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행정 이원론이라 그럴까 이론론이니까 공행정을 행정이라고 그러고 사행정을 경영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행정학이니까 행정적 용어만 쓰는 거죠. 이론론이라 그러죠. 이론론. 행정과 경영을 유사하다. 론이야 론. 현실 아니야. 이론이란 말이야.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이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과 경영 유사하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치와 행정은 같아요 틀려요? 이걸 보니까 요건 다르게 보잖아요. 정치는 결정을 하는 거니까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와 행정의 이원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 유사점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정치와 행정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뭐예요? 정치 행정 이원론에 가깝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경영과 비교하는 게 기본으로 가죠. 경영과 비교하는 거. 행정학. 그러면 봅시다. 공사행정 이원론은 뭐예요? 행정과 경영을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근데 경영은 이것만 하는데 행정은 뭐 한다? 이걸 다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원론, 차이점을 연구하는 이론이란 뜻입니다. 론. 그럼 뭐 한다? 행정 이것까지 다 하니까 정치와 행정이 같아져 보잖아요. 원래 정치가 두 개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치 행정 이론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과 경영 유사점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이론도 있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이론도 있다는 거. 이론도. 뭐가 있다? 이론이. 그러면 가장 처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이 뭘까?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와요. 먼저 이거부터 하고 갑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예요? 행정과 경영에 넘겨요. 24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명시적으로 내가 말 안 하는 거 넘어가는 게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건 심화 때 다룹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 거 있죠. 그것은 뒤에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에는 왜 이걸 나중에 다룹니다. 일일이 설명을 했더니 그 시간이 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설명 안 합니다. 명시적으로 심화 때 할 것은 뭐 한다? 제가 명시적으로 말을 해드립니다. 이건 심화 때 한다고. 그러면 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첫 번째 우리의 시험 영역이에요. 객관식 용어로. 그럼 봅시다. 먼저 차이점부터 봅시다. 좌측에 그림 있죠? 교재 24페이지 그림 있죠? 거기 봅니다.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지. 이건 안 나오지. 행정은 정부고 경영은 기업이 하는 거지.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경영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안 나와? 그냥 나와. 답으로는 안 나와. 그러면 평등부터 이때부터 잘 봅시다. 행정은 평등성이 강한 데 비해서 경영은 약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은 뭐한다?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한다? 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경영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영은 누구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신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고객한테만 하는 거예요. 이동 3사, 이동통신 3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만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본인의 고객. 그럼 누가 고객이요? 요금 낳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럼 119 서비스는 누구한테 출동을 해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중간 내는 사람. 모든 국민에게 다 출동해요. 이게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론들도 있고 이런 유사점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약하죠? 그러면 권력입니다. 강하고 약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헷갈리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막 엉켜요. 머릿속에. 권력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권력이 권력이지 왜 또 물어봐. 그러지 말고 권력은 강제시키는 힘이에요. 오케이. 강제시키는 것을 권력이라 그래요. 행정은 뭐 한다? 계서적 통제잖아요. 자꾸 들어봅시다. 계서적 통제예요.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으로 강제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으로 강제시키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이 일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예요?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계서적 통제예요. 명령하면 복종하는 걸 통제하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해요. 그걸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경영은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 권력은 계약관계가 단절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A라는 통신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다가 마음에 안 들면 B라는 통신회사로 바꾸죠. 그때 A라는 통신회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너 바꾸냐? 그럼 알았어. 우리도 서비스 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군대 들어오라고 영장이 나왔어요. 나 대한민국 국민 안 할게. 그러면 돼? 안 돼. 그냥 가야 돼. 왜 잡으러 와? 맞죠?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행정은 권력을 행사. 권력이라는 게 뭐다? 강제시키는 것을 권력이라 그래요. 강제시키는 것. 경영은 권력성이 없죠. 법적인 제약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제약이 아주 강합니다. 강제를 행사하는 힘을 갖는 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권력은 남용되고 권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반드시 법적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법치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치행정. 오케이.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의적이란 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진 대로만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영은 법적 제약이 약하잖아요. 맞잖아요. 공무원 보수는 법에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인사권자가 이쁘다고 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사기업체는 뭐? 인사권자 이쁘면 더 주는 거죠, 뭐. 법적인 제약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성이잖아요.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약하잖아요. 그럼 뭐가 정치돼요? 정자 더하기 치자가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면 투쟁을 합니다. 안 써도 돼요. 투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협과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투쟁을 하죠. 타협과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래? 합의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합의했다는 말이에요.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래? 정치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행정학에서 이것만 써요. 그럼 타협과 조정이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앞에는 투쟁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합의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다 그랬으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투쟁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합니다. 합의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정치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왜 투쟁을 해요? 경영 투쟁을 안 하는데. 경영은 지가 지 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가 지 돈 쓰는데. 행정이 쓰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모두의 돈이에요. 모두의 돈. 그러니까 희소한 돈인데 부족해요. 모두의 돈인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한다? 청년 실업을 위해서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과 노인 복지를 위해서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과 오케이? 공항을 만드는 데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한다?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멸하는 게 아니라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라고 그래요. 왜? 내 돈 아니냐. 나라 돈이야. 나라 돈. 나라 돈이라는 건 전체의 돈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돈.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자기 돈 쓴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자네가 오늘 순대국밥 먹은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먹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정체성을 갖습니다. 됐죠? 유사점입니다. 기초 개념 한번 보고 갑시다. 기초 개념. 아니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요. 가벼운 마음. 우리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이. 그럼 도대체 어디를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러느냐? 이런 정부 조직은 다 우리가 조직론에서 배워요. 근데 조직론을 언제 배워요? 4주차에 가서 배워요. 3주차 말과 4주차에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주차에 배우죠. 4주차 말 정도에 가서 배우는데 5주차 초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뭐다는 것 좀 한 번 좀 들어보고 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부가 총 몇 개예요? 부. 법무부, 환경부 이런 부. 18개가 있어. 안 외워도 돼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쭉 이렇게 18개의 부가 있어요. 그러면 처가 몇 개일까? 요즘 실검 1위가 뭐예요? 실검 1위. 안 보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검 1위잖아요. 며칠간. 뭐 약에 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검 1위. 이런 처자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처자. 법제처, 국가보훈처, 여러분 시험을 주관한 인사혁신처, 그 다음 국가보훈처, 뭐 했던데? 국가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밖에 없네. 하나가 더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에서 5처가 있어. 5처. 한번 들어봤죠? 5처. 그러면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이런 청이 총 몇 개일까? 17개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래. 이런 걸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행정이나 경영이나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의 업무는 환경부가 하죠. 국방의 업무는 국방부가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쭉 나누는 거죠. 이걸 뭐라 해요? 분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업체도 분업해야 안 해요? 분업해요. 오케이? 사기업체도 분업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행정과 경영이나 전부 다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협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협동적으로. 오케이? 맞잖아요. 집행 관리할 때 집단적으로 하는 거,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하는 것처럼 사기업체도 여러 국이나 과가 팀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집단하게 협동해야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분업이죠. 이게 뭐라 그래요? 명령을 복종하는 계층제거든요. 그럼 분업과 계층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조직을 뭐라 그래요? 그걸 관료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관료제라 그러는 게 아니라 관료제는 우리가 조직노 파트에 가서 3시간 동안 다룹니다. 관료제와 타일관료제는. 그러면 일단 관료제가 뭐다? 정부 조직을 관료제라 그러는 게 아니라 분업과 계층의 논리가 지배하는 조직을 관료제라 그러는 거예요. 정부나 민간이나 전부 다 관료제가 지배합니다. 됐죠? 공통점이죠. 그러면 둘 다 집행관리죠. 수단을 집행관리하는 거예요. 목표는 다르잖아요. 목표는 다르지만 목적은 다르지만 집행하고 관리하는 수단은 공통점인 거죠. 경영은 돈 버는 거고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집행관리라는 수단은 공통점이죠. 그럼 의사결정이에요. 정치가 결정인데 무슨 의사결정. 여러분들은 사기업에 취업할 거야 공무원 될 거야 결정했죠. 여기가 뭐한다?
정치가 하는 결정이에요. 그러면 집행할 때 수단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수많은 학원 중에서 해커스라는 학원을 선택했죠. 이게 바로 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이에요. 집행은 수단을 액션화 시키는 거잖아요. 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뭘 해야 할까? 이건 아니고 그건 정치가 하는 거고 차이점이지만 어떻게 할까? 이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사기업체에 취업할까? 공무원이 될까? 이건 달라요. 하지만 뭐 어떻게 공무원이 될까? 학원을 선택했잖아요. 그건 뭐 한다. 가치 판단이 아니라 수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행정과 경영 유사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유사점을 내면 답은 뭘까? 차이점이 답이 나와요. 그럼 차이점을 내면 유사점을 답으로 내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 풀어요. 행정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문제를 잘 봐요. 경영과 구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경영과 구별되는 행정의 속성은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면 행정은 사익이죠. 행정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죠. 차이점이죠. 두 번째,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맞죠? 그 다음,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맞죠? 법적 제약이 강하죠.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성이 강조됩니다. 얘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에요. 관리수단은.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점을 물어보면 뭐가 차이점이 답이고 차이점을 물어보면 공통점이 답이에요. 통계적으로 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은 답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관료제가 답이에요. 관료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아닌가. 관료제가 가장 많은 답이에요. 통계적으로. 왜? 관료제는 공통점이지 차이점은 아니거든. 됐죠? 10분 후에 계속해서 봅니다.